우리는 재난을 말할 때 자연재해, 전염병 등 우리의 일상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막상 가장 치명적인 재난은 일상 속에 만연하는 particulate matter,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환경부의 2018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당해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된 일수는 전국 316회로 전년 대비 2.4배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의 미세먼지 증가 추세는 그 심각성을 인식시키며 대한민국 핵심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관심도 늘고 있으며 실제로 성인 3,8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미세먼지는 25가지 사회적 위험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 및 각종 심각한 질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홍수와 같은 재난과는 달리 미세먼지는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미세먼지를 일상화하고 방관하게 만들었으며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집중하여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비가 온 다음이면 전날 미세먼지 농도가 아무리 높았더라도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습에서 물의 흡착을 이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치에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PM10 정도의 크기의 오염물질을 채우고 0.5, 0.7m/s의 바람을 일으켰을 때 각각 63.7, 81.4%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율을 보여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물 분사 도구를 선정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각 분사 도구의 범위와 세기, 반경 등을 데이터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무 방식의 종류별로 미세먼지 정화 범위를 측정하여 각 모듈들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하는 펌프를 사용해 자동 분무되는 모듈을 기본으로 미스트 펌프, 스프레이를 사용한 참여형 모듈을 추가로 설계했습니다. 모든 모듈은 주변의 대기 속의 미세먼지가 물에 의해 걸러지며 바람이 분다면 효과가 증가합니다. 각 모듈에서 미세먼지를 흡착한 물은 옆에 있는 식물 모듈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자연적 순환으로 다시 깨끗한 물로 되돌아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들은 0, 400, 800, 1200, 1600 높이에 따라서 저희의 유닛들이 쌓여가는 방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각의 분수 모듈에서 나오는 분수가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정한 뒤 그 부분에 최대한 사람들이 머무르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평면도를 배치하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빌리온 내에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Y자 모양의 통로를 내었습니다. 파빌리온 내부에서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저감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 면에 모듈을 높게 쌓고 중앙부에 참여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시공 계획인데요. 각 모듈을 서로 연결해주는 긴 파이프는 PVC 파이프와 조인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조인트와 파이프 연결 부위에 나사로 추가적인 고정을 해 전체적인 내구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모듈의 외부를 구성해주는 판은 물에 강한 포맥스와 PVC 메쉬를 사용할 것입니다. 분수 모듈은 모듈 안에 물이 담기는 용기, 그 안에 물을 끌어올려주는 펌프, 물이 나오는 노즐, 그리고 전력을 공급해주는 태양광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모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무기 헤드를 이용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대응책은 파빌리온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태양광 분무 모듈은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독립적인 모듈이기에 어디든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저희 모듈의 활용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인 서울에는 수많은 대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교의 바로 밑 공간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데드스페이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의 지상 면적과 달리 하늘을 마주하는 옥상 공간은 주로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에 태양광 모듈을 배치할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높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벤츄리 효과로 인해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러한 바람을 활용해 태양광 모듈을 건물의 외벽에도 배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도시 곳곳에 추가적인 설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파빌리온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등장한다면
그 후 저희의 파빌리온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까요? 우선 태양광을 사용해 물을 분무하던 모듈은 부품을 재활용하여 농업에 사용되는 스프링클러로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식물 모듈은 분리하여 화분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에서의 생존을 위해 만들었던 우리의 대응책은 스프링클러로 재활용되고 자연으로 돌아가 수많은 녹지를 만들어 훗날 다가올 대기오염에 대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 우하우스 숭실대학교 팀이었습니다. 정전이라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튜터님의 크리틱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재 튜터님께서는 우리는 재난을 말할 때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크리틱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지난 1차 디자인 회의 때 하고, 이제, 뭐, 숭실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계획, 주제는, 연속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 하지만 이제 파빌리온에 대한, 형태나 접근 방식은 변화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 팀은 그 지난 시간에도 PVC 메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형태를 이제 만들고 재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모양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역시 이제 비슷한 재료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대기의 오염, 미세먼지에 대한 방식을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공간 또는 건축적인 장치로 대응을 하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추가가 됐어요. 저는 이 접근 방향과 방식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컨트롤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렵지만 그 이 방식이 미세먼지나 이제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뭐 난이도를 떠나서 방향 설정에는 공감하는 게 큽니다. 난이도에 대한 얘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 전자나 기기나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건축 기술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정도가 쉽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전기적인 조작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 매우 어려울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고 그 충전한 양이 작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설명한 것으로는 충전하는 용량이나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 양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전기가 발생을 스스로 만들고 작동을 해서 뿌려준다. 물을 컨트롤한다. 네, 그 단계에 대한 것만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대현공원에 그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USB가 달린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고 있는 벤치를 디자인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한 대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는 양이 부족한, 그러니까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정도의 그냥 의미만 담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기술적인 충전이라고 하는 거에는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이게 된다고 하면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게 이제 전력이 충분히 됐을 때 충전을 하는 부분과 또는 그 작동을 해서 분무를 하는데 필요한 뭐 모터가 됐든 뭐 펌프가 됐든 것들 작동하는데 필요한 전력이 확보가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현이 된다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공기를 정화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이 장소 안에서만큼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그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의 걱정, 불안에 대한 것들을 뭐 경각심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접근 방법과 방향은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술적 실현 그리고 말과 이미지로서 설명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설명의 그런 부분이 메인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전기가 필요하고 물을 가지고 미스트를 만든다. 그러니까 분무에 대한 걸 더 집중하는 게 설명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생각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만들어질 부분의 작동 범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고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은 대안을 찾고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대체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부분과 이제 표현에 대한 것들은 그렇고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그 미스트, 그러니까 분무를 하는 물의 형태, 그러니까 수증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화된 물이 아니라 물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입자가 작은 미스트가 뿌려지는 건데 물과 어쨌든 습기와 물에 대응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물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VC나 플라스틱 계열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물을 대응한다고 하면은 뭐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모난 단면의 PVC 파이프 그리고 조인트 방식들이 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PVC 파이프라고 하면 지난 1차 때 이렇게 밴딩을 통해 가지고 PVC 메쉬의 장력과 그 PVC 파이프의 휨, 그러니까 탄성이죠. 탄성을 복합한 형태가 어떻게 보면 재료의 양과 구조적 형태의 합리성, 단순성, 명확성에서는 더 적합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디자인은 이제 수직 수평 XYZ축으로 사각 파이프를 잇는 건데 그건 PVC라고 하는 재료가 파이프로서 갖고 있는 구조적 또는 물리적 특성보다는 그냥 그 PVC 파이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에 대응할 수 있고 아까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재사용할 수 있는 PVC 파이프를 쓴다고 하면 그 파이프가 철이나 뭐 나무나 뭐 다른 재료에 비해서 특성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PVC 메쉬 등을 포함해서 그 형태나 모양을 고민해 보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은 재료 선택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재료가 XYZ 직교자표로 단순하게 그리드로 조합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이 PVC 파이프를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재활용인지 재사용인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재활용은 그 재료를 다시 쓰는 거고 재사용은 그 물건의 형태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사용하는 게 재사용입니다. 그래서 그 리듀스하고 리유즈의 구분을 가지고 이 파빌리온이 해체 이후에 재활용이냐 재사용이냐에 대한 넥스트 스텝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 물이라고 하는 미스트, 분무의 형태로 파빌리온을 만들고 미세먼지 농도에 대응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재료 선택과 미스트라고 하는 소재를
방식을 선택한 거는 좋지만 PVC 파이프의 구성과 조합 방식으로 전체의 구성이 나오는 그 구성 방식은, 그러니까 구법 방식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재료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지난번보다는 저는 주제 설정과 내용 전달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미스트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하거나 극대화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격자무늬하고는 격자 시스템하고 미스트랑 글쎄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의 연결점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재 튜터님 크리틱 감사합니다. 혹시 숭실대학교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조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재료적으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일단 저희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까 말해 주셨던 그 태양광 그 전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단은 이 태양광 패널이 지금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일단 충전식이 아니라 일단 태양 빛을 쏘면은 바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수 모듈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실험을 영상을 찍었는데 일단 이 2차 발표 영상에는 저희가 그 분량 때문에 담지를 못해서 저희가 이제 이 모듈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그 태양 빛이 되게 센 상태에서 분수가 한 30cm에서 40cm 정도 분사되는 것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을 했고 결과도 남겨두어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모듈 사이즈를 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명 펌프 모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분무기랑 미스트를 뿌려보면서 범위를 정한 것이어서 그거에 따라서 모듈의 사이즈를 정했고 그거를 이제 쌓아 올리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빌리온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디자인을 디벨롭 시키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얘가 작동이 되고 작동을 하려면 이 정도 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크기를 모듈로 삼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30cm 정도의 분무가 되더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분무되는 그러니까 분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물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뿌리느냐에 따라서 분수를 또 디자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고민을 기술적으로 실현시키는 모듈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파빌리온을 계획하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있나요? 한 1분 정도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 재난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재난 개념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콜라주한 이미지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설명하는 게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난으로서 큰 경각심을 줄 만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걸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목소리하고 작은 텍스트를 읽는 거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비교나 뭐 이렇게 다른 것들 중에 1위로 선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21개가 다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1위인 건지 아니면 압도적인 차이로 1위인 건지 이 시각적인 그래픽이나 다이어그램으로 그런 모습들이 표현된다고 하면 이 설명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문을 읽어주듯이 이렇게 읽어주니까 하나하나 이제 찝으면서 하면은 그래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하고 공감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프레젠테이션으로서의 이런 시각적인 또는 짧은데 분명한 정확한 전달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앞부분의 설명은 내용은 괜찮은데
전달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해서 전달할 것이냐를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면 네,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전달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언이에요. 네, 신민재 지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혹시 성시대학교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5분간 의견 교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과 다른 학교 참가자분들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줌의 손들기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견이 너무 좋았다, 이런 형태가 너무 재밌다라는 등의 짧고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참가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질문 없으실까요? 저 손들기 한 거 같은데 안 네. 나왔나요? 네, 손들기 안 떠서 그럼 발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민 참여 조호제이고요. 봤을 때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다른 튜터님의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어떤 이제 파빌리온이 담고 있는 기능이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건축 요소와 좀 별개가 되어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구조가 어떤 다른 건축 요소들과의 관계가 좀 아무 상호작용이 없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 제가 받아서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좀 구조가 좀 안정적인 구조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파빌리온이 담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고 하면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형 공기 많이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놓겠다라는 걸로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건축과 기술인데 이제 기술의 가능성에서 출발해서 파빌리온이 나온 혹시 그런 의도가 맞았는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그 펌프가 그 구조물 안에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펌프도 어떤 게 모듈을 테스트를 해본 게 있을까요? 저번에 아까 보여주신 그 태양광 패널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분사 모듈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게 펌프 소음 같은 게 괜찮은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해도 될까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모듈로도 실험을 해봤고 저희가 이제 그 펌프형 모듈에서 이제 소음이 발생된다고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일단 저희가 사용을 해가지고 분사를 할 예정이고 분무기에 있는 헤드 부분을 따로 빼내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 모듈에 접합을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분무기도 저희가 따로 뿌려보면서 분사 범위를 설정을 했고 일단 그거에 대한 크기를 맞춰서 모듈을 설정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파빌리온이 어떤 기술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질문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 먼저 접근을 한 건 맞고요. 이 파빌리온을 쌓아 올려가는 과정에서 이 각각의 모듈이 분사되는 그런 분수의 범위를 설정을 해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될 수 있을 만한 곳들에 사람들을 앉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최대한 파빌리온 안에서 그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빌리온을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건축적인 의미도 여기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분무기 헤드를 분리해서 사용하셨다고는 했는데 그 분무기 헤드에게 물을 그 전기로 작동하는 그런 모터라든지 펌프 요게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 참여형 모듈에는 그 따로 전기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물리적으로만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전기가 동작해서 들어가는 거는 실제 파빌리온에 적용되진 않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이상향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모듈은 일단 총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태양광 모듈로 빛을 받았을 때 항시 작동을 하는 전기를 사용한 모듈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약간 사람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그 공간들에서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스트 모듈과 스프레이 모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미스트 모듈과 스프레이 모듈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땡기거나 누르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모듈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전기가 사용되지 않고 저희가 따로 미스트 위에 분사구와 스프레이 분사구를 따로 막 분리를 해서 잠시 지금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아가지고 마이크 좀. 이제 들리시나요, 잘? 네네, 들립니다. 일단 저희 모듈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듈 중에 솔라 파운테인 이 태양광 발전 모듈은 전기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이 모듈은 태양을 받아서 항시 작동을 하는 모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모듈은 저희가 시민들이 그 안에서 파빌리온을 경험하고 참여를 함으로써 그 파빌리온이 완성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참여형 모듈로서 스프레이 모듈과 미스트 펌프 모듈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듈들은 항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기거나 미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그 분무의 형태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프레이 헤드와 미스트 펌프 헤드를 따로 분리를 해내서 그걸로 안에 도르래 같은 그런 작동 장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움직였을 때만 작동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모듈은 정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민참여 조호자님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시민참여 김정희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번 1차 때랑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사실은 좀 놀랐고요. 그때 방식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를 해서 이런 모듈러를 만든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사실은 미세먼지가 많은 이슈다 보니까 기성으로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조금 진행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태양광과 공기를 이용해서 필터를 하고 이제 내부의 공기의 미세먼지를 저감해 주는 용도인데 뭐 너무 간단한 걸로 요즘에 뭐 미세먼지 방충망도 있고 그냥 공기만 지나가면은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많거든요. 이제 사전에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과 비교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가 되었는지, 오히려 뭐 훨씬 더 실험적으로 간다든지 이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 활용이 태양광을 기본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공기 정청 장치를 제일 많이 실험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지하철입니다. 지하 공간, 바람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시키느냐. 그랬을 때 사실은 이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는 지하 이렇게 태양광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고민도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설계적인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분무 모듈이나 분사 그런 헤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한 기성품들을 좀 찾아보는 리서치를 충분히 그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지하 공간에 사용되는 모듈들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태양광을 사용한 곳이 좀 지하 공간보다는 일단 좀 야외 공간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이 많이 지하 공간에서 이제 지하철 같은 데도 많이 작동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저희가 네, 그리고 일단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필터 미세먼지 방충망 필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리서치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을 때 그 미세먼지 방충망 필터는 바람이 상당히 센 조건에서만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어서 바람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물을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손들기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없는 것으로 보고 이제 숭실대학교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